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규모 구조 조정 바람과 함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매그나칩 반도체는 아예 모바일 사업부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구조 조정이 기존과 다른 점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미래 생존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변화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업계 전반의 구조 조정 현황.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걸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구조 조정의 규모와 속도입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경영 상태가 양호한 기업들까지도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우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조직의 민첩성과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구조 조정의 특징 중 하나는 연령대별, 직급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5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책임급 이상의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당히 파격적인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조 조정이 주로 경영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이번 구조 조정은 미래 대비형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AI 혁명, 친환경, 경영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급속한 기술력 향상과 함께 기존의 한국 기업들이 가졌던 기술적 우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 LG전자의 구조 조정 분석. LG전자의 2025년 2분기 실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6%나 급감했고, 특히 모바일 솔루션 사업본부는 191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을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있고,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심화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 투자 비용 증가와 함께 기존 사업 영역에서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50세 이상의 책임급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상 수준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보상은 단순히 인력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남은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원만한 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의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구조 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조직의 민첩성과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IoT,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LG 디스플레이의 연속적 구조 조정. LG 디스플레이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연속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특히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BOE, CSOT 등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희망퇴직에서 보상 수준을 대폭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36개월에서 45개월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부대 혜택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앞선 희망퇴직에서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했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잔류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판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구조 조정은 LCD에서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OLED 사업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LCD 대비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사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의 측면이 강합니다. 이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4. 매그나칩 반도체의 사업 구조 개편. 매그나칩 반도체가 2025년 2분기 말까지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완전히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소식으로 한 기업이 주력 사업 중 하나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이를 위해 종속회사인 매그나칩 믹스드 마이너스 시그널 MMS 법인을 청산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50명의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의 이번 결정은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이에 반해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의 성장과 함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전력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연평균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이미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해고되는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모 회사로의 채용 연계, 타 업체와의 채용 연계, 재취업 교육 지원, 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전문 인력의 이동이 활발한 편이라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기도 합니다. 5. 글로벌 구조 조정 동향. 일본의 파나소닉도 2026년 3월까지 글로벌 1만 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파나소닉 전체 직원 수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본 제조업계에서도 구조 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나소닉의 구조 조정 배경에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부진과 전통적인 가전 사업의 성장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대규모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동남아시아 및 해외 자회사를 중심으로 최대 30% 규모의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인력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해외 법인 중심의 구조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구조 조정의 근본 원인 분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구조 조정의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경우 수요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와 인력 충원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AI, 자율주행, IoT, 오지 등 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기술과 인력의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젊고 유연한 조직 구조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력이 되어가면서 기존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구조로는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가격 경쟁력 확대도 한국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서두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기존의 경영 방식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인력 구조 고령화도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요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7. 사회적 영향과 정책적 대응. 대규모 구조 조정은 고용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률이 현저히 낮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 조정 과정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퇴직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연령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역량, 손실과 함께 지식 전수 체계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의 연령차별 금지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교육 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계 간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조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기업별 구조 조정 전략 비교 분석. 각 기업별로 제시하고 있는 희망퇴직 보상 수준을 비교해보면 업계 전반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보상 수준은 과거 구조 조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비판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구조 조정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기업별로 희망퇴직 대상 선정 기준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조건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50세 이상의 책임급 사무직에 집중하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지 않고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KT는 근속 연수보다는 연령을 중심으로 하되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다양한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구조 조정의 특징입니다.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퇴직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매그나칩 반도체의 경우 모 회사와 협력업체로의 전직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현재의 구조 조정 트렌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소 2-3년간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 등 기술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조직 개편 필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 조정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서는 오히려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인력들이 이러한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전통적인 취업보다는 창업이나 프리랜서,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 컨설팅이나 멘토링 서비스는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 창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활동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0. 업계별 구조 조정, 파급 효과 분석. 반도체 업계는 다른 제조업에 비해 구조 조정의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자동차, 가전, IT 등 거의 모든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계 인력의 경우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고급 인력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구조 조정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핵심 인력은 유지하면서 부가적인 인력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LCD에서 OLED로 그리고 미래에는 마이크로 LED로의 기술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LCD 관련 인력들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OLED나 마이크로 LED 기술은 기존 LCD와는 상당히 다른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력 전환보다는 새로운 인력, 충원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업계는 오지 상용화와 함께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에서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로 사업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 인력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획 등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업계 종사자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1. 글로벌 비교를 통한 시사점. 미국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 구조 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구조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경우 빈번한 이직과 창업이 일반적이어서 구조 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코데터미네이션 공동결정제를 통해 노사가 함께 구조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르츠아르바이트 단축 근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경영난 시기의 해고보다는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종신 고용 시스템도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1만 명 감축은 일본 기업들도
더 이상 종신 고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일본 기업들은 조기 퇴직 우대 제도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러운 인력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리카렌트 교육성인 재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중장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12. 중장년층을 위한 생존 전략.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중장년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이 필수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은 연령에 관계없이 현대 직업인의 기본 소양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직업훈련원,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경험과 넓은 인정 네트워크입니다. 이를 활용한 컨설팅, 멘토링, 코칭 등의 서비스는 상당한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전국 단위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창업을 통한 새로운 출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배달업, 카페 등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결론 및 향후 전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난 극복 차원을 넘어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상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ESG 경영 확산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 향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고용 시장에 충격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인 고용 구조가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구조 조정 현황과 그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매그나칩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구조 조정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고용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구조 조정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